네, 잘 쉬었습니까? 앞 시간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부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 시간에 갈등 어떻게 해결할까 해봤고요. 이제 갈등 어떤 전략을 해결할까? 갈등과 갈등 해결을 위한 전략 보겠습니다. 성취형 상사와 관리형 팀원, 성취형 상사와 자율형 팀원, 성취형 상사와 관계형 팀원. 다른 취향의 상사와 다른 형의 팀원들이 있을 때 어떻게 그것을 갈등을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어떤 성취형 상사가 있는데 관리형 팀의 경우에 어떻게 갈등을 해결해야 될까요? 아까 그 그래프를 생각하시면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네, 사실 자, 팀워크. 함께 가면 성공한다. 목표 달성에 성공을 이끈다. 팀워크의 성공 요소. 첫째, 팀원의 협력이 중요하다. 두 번째, 활용 자원을 확인한다. 세 번째, 업무 수행을 위한 시트를 작성한다. 자, 여기서 어떻게 하면 협력할 수 있는가? 협력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아까 방금 앞부분에 있었던 그게 뭐예요? 다름을 인정하고 사실 그 사람의 성향을 알고 그 사람의 성향과 나의 성향이 다름을 알고 그것을 맞춰주는 게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협력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활용 자원을 확인한다. 활용 자원을 확인한다. 세 번째, 업무 수행을 위한 시트를 작성한다. 업무 수행을 위한 시트를 작성한다. 여러분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팀원을 맡게 되어졌을 때 이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훌륭한 팀워크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이제 책임감을 즐기는 팀워크입니다. 책임감을 즐기는 팀워크. 제가 시간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책임감을 즐기는 팀워크. 그러니까 굿워크라고 되어 있는데 팀 플레이를 방해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팀 플레이를 촉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자, 팀 플레이를 방해하는 요인 보겠습니다. 팀 플레이를 하는데 가장 방해되는 요인은 바로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지 않고 일부의 사람이 독점한다. 일부의 사람이 독점하면 이거는 팀 플레이가 필요가 없죠. 다 하고 갈까요? 지식이나 정보를 받을 적합한 사람이 없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조직 구성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다. 성과 위주의 경쟁적 직장 문화 때문이다. 시대에 뒤처진 권위주의 직장 문화를 들 수 있다. 자, 이렇게 있는데 보세요. 만약에 일부의 사람이 어떤 지식이나 정보를 독점한다고 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그거는 당연히 뭡니까? 지시적이 될 것이고 한쪽은 수동적이 되겠죠. 어떤 능동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성과를 제시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한쪽은 굉장히 지시적이 되고 한쪽은 굉장히 수동적이 될 겁니다. 한쪽은 굉장히 지배적이 되겠죠, 당연히. 정보를 갖고 있는,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지배적인 위치에 설 수밖에 없죠. 그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일반적인 모습이잖아요. 어떤 특정 계급이나 특정 그룹이나 그런 사람들이 또 개인이
지식이나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어떤 정보를 독점하고 있는 거죠. 단순히 어떤 정보나 지식만 아니라 그 사람에 의해서 결정되어진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말로 하면 팀플레이가 필요가 없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팀플레이는 굉장히 수동적인 지시만 잘 수행하는 그런 팀플레이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팀워크는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죠? 그럼요. 좋은 팀워크, 굿워크를 하려면 이렇게 되어져서는 안 된다. 모든 사람이 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그 구조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 무엇인가? 정보와 지식의 공유예요. 공유. 정보나 지식을 공유해 줘야지만이 함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가 지식이나 정보를 받을 적합한 사람이 없어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이제는 이거와는 달리 전달해 주고 싶은데 제대로 그 지식이나 정보를 받을 적합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제대로 전달이 또 안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문제죠. 그러면 당연히 팀플레이가 될 수가 없죠. 네. 세 번째, 조직 구성원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주고자 하고 받고자 하는데 A라고 하는 리더가 B라고 하는 또 C라고 하는 여러 사람들에게 정보를 주고자 하는데 이 의사소통이 잘 안 돼. 의사소통 자체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의사소통이 안 된다. 의사소통이 안 되면 어떻게 됩니까? 팀플레이를 할 수가 없죠. 팀플레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팀 구성원들이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게 팀플레이잖아요. 근데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의사소통이 잘 돼야 되는데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으면 당연히 팀플레이 자체가 되어지지가 않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제 성과 위주의 경쟁적 직장 문화 때문이다.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안에서 경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성과 위주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A와 B가 함께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또 C와 D가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너무 심화되어져 있는 개인적인 경쟁, 이 개개인들 간의 경쟁.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팀으로 움직일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팀으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팀으로 움직이지가 않으니까. 다섯 번째, 시대에 뒤처진 권위주의적 직장 문화를 들 수 있다. 사실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이걸 보시면 우리나라에 가장 보면 대표적인 문제들만 이렇게 지적을 해 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팀워크에 대해서는 팀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팀플레이를 하려면 한 팀으로 움직이는 팀플레이를 하려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소통입니다. 소통. 지금 우리나라의 정부의 문제도 여야의 문제도 정치권의 문제도 사실 소통의 문제 아니에요? 소통의 문제. 여기 보시면 정보나 지식을 제공하지 않고 일부 사람이 독점한다. 이것도 소통의 문제고 지식이나 정보를 받을 적합한 사람이 없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된다. 이것도 소통의 문제고 조직 구성과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이것도 소통의 문제예요. 원활한 의사소통이 안 된다.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 이게 가장 큰 문제. 아니 사실 팀플레이 하는 데서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커뮤니케이션의 문제죠. 커뮤니케이션.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대기업에서 사람을 뽑을 때 능력도 물론 안 보는 거 아닙니다. 그렇지만 능력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이 인간관계,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능력, 소통 능력 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경쟁입니다. 사실 모든 지금 사회가 성과 위주잖아요. 교육의 현장에서도 성과 위주잖아요. 인간성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이 아니고 오직 성과로만 그것을 평가하는 모든 것이 성과 위주다 보니까 이 경쟁적인 직장 문화, 이게 참 어렵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정말 어렵다. 너무 심화되어져 있는 경쟁사회. 직장 내에서도 경쟁. 왜냐하면 ABCD 뭐 이랬다 그러면 이 ABCD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어느 단계까지는 올라갑니다. 근데 올라가면 올라가서 뭐예요? 자리가 줄죠. 결국 위로 올라가면 올라가서 자리가 줄게 되니까 누군가는 못 올라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못 올라가면 못 올라가는 것으로 끝나면 되는데 올라가지 못하면 나와야 돼요. 그게 문제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못 올라가면 나가라 이래 되니까. 그걸 어떻게 하겠느냐. 사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직장생활 하다 보면 이 문제가 사실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공무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요즘 공무원도 뭐 성과 위주로, 물론 공무원도 성과 위주로 바뀌어가고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도 뭐 나가는 소리는 안 하니까. 그러니까 성과 위주의 경쟁적 직장 문화. 이게 참. 그 다음에 권위주의적 직장 문화. 이 권위주의적인 직장 문화는 뭐 점점 더 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소통의 문제다. 하나는 경쟁. 사실 이 경쟁에 따른 엄청난 스트레스, 이건 진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학교 성적 평가도 상대평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니 뭐 왜 꼭 상대평가를 해야 돼? 그럼 내 옆에 있는 친구하고 경쟁해야 되잖아. 참 좀 그런 사회를 좀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으로. 그런 사회를 좀 안 만들었으면. 근데 이 전 세계가 지금 그러니까 온통 뭐 경쟁 속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자, 팀플레이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명확한 공동의 팀 목표를 제시한다. 경쟁보다는 조화와 협조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셀프 리더십을 통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보양시킨다. 개인보다는 팀의 성과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리더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직장 분위기를 개선한다. 비공식 의사결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정보 공유와 리더십을 함양한다. 자, 팀플레이 향상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명확한 공동의 팀 목표를 제시한다. 자, 여기서 이 팀플레이니까 공동의 팀 목표를 제시한다. 여기서 팀의 목표를 제시하는데 일방적으로 리더가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다.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명확한 공동의 팀 목표를 제시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거는 뭐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근데 실제로 해보면 또 어려워요, 이게. 의견 내보라 그러면 잘 안 내고 눈치 보고 상급자 상사의 눈치만 보고 뭐 이런 경우도 허다하죠. 경쟁보다는 조화와 협조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뭐 이것만 되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경쟁보다는 조화와 협조의 분위기만 되어지면 뭐 팀플레이가 당연히 잘 되겠죠. 근데 실제는 어떻습니까? 경쟁인데.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려워요. 경쟁이 없을 수는 없어요. 경쟁이 없을 수는 없는데, 어쨌거나 경쟁보다는 조화와 협조의 분위기를 어떻게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조화와 협조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는 이제 고민을 해야죠. 경쟁보다는 조화와 협조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세 번째, 셀프 리더십을 통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고양시킨다. 그러니까 셀프 리더십을 통한, 셀프 리더십 했죠. 주인의식과 책임감. 이것만 있어도 사실 그 회사는 굉장히 좋은 회사고요. 요즘에 이제 가장 좋은 입사하고 싶은 기업, 이게 삼성전자, 옛날 삼성전자였는데 항상. 요즘은 바뀌었죠. 뭐 다음이랑 네이버로. 굉장히 어떤 편안한 분위기, 그리고 어떤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딱딱한 어떤 사무실 분위기가 아니라 훨씬 더 자유로운 분위기. 여러 가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개개인에게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고양시킬 수 있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개인보다는 팀의 성과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거는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는 거죠. 개인에게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팀의 성과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겁니다. 팀의 성과에. 왜? 그래 팀플레이가 되니까. 그러니까 개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어떤 성과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기보다는 팀에 대해서 이제 인센티브를 주면 이제 개인보다는 팀이 잘해야 되니까 굉장히 좋은 방안이 될 수가 있겠죠. 다섯째,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 그러니까 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사실. 끊임없는 의사소통들을 통해서 갈등을 어떻게 쓰는지 예방하고 갈등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조기에 해결하고 함께 팀플레이를 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러한 것들이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거기에도 여전히 제일 중요한 것은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의 역량 강화를 통해 직장 분위기를 개선한다. 여러분, 모든 성패는 리더에게 달려 있습니다. 모든 성패는 리더에게 달려 있습니다. 리더의 책임입니다. 이 리더가 잘하기 위해서 우리는 리더십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리더의 역량 강화가 가장 중요하죠, 사실. 리더가 역량이 되는 사람을 세워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직장 분위기를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필요하다. 일곱 번째, 비공식 의사결정도 중요하게 생각하며 교육과 훈련을 통한 정보 공유와 리더십을 함양한다. 지속적으로
팀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교육과 훈련. 사실 앞으로는요,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도 물론 영향이 있지만 코로나 아니더라도 우리 평균 수명이 굉장히 길어지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 재교육에 대한 필요가 점점 더 강하게 대두되게 될 것입니다. 이제 20대까지 공부해서 나머지를 먹고 사는 그런 시대는 지나갔다라고 봐도 됩니다. 여러분, 100세 시대인데 100세 시대라고 하면 예전에는 여러분 보통 20살, 한 25살, 20대 중반까지 배우고 나머지를 그때까지 배운 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었어요. 왜? 은퇴 시기가 고작 길어야 20, 30년 정도였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지금 20, 30년 은퇴하고도 60에 은퇴하고도 65세 은퇴하고도 앞으로 35년, 40년 더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20대 중반까지 배운 지식으로 나머지 인생 전체를 다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는 재교육, 재훈련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화두가 되게 될 것입니다. 이미 사실 그렇게 나왔고요. 평생교육원을 통해서 교육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지금 평생교육원은 사실 하나의 뭐 기술 내지는 뭐 사람들이 배우고 싶은 그런 것들을 조금씩 가르치는 그 정도인데 그 정도 갖고는 안 되고요. 완전히 그것 갖고 다시 제2, 제3의 직장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정도 수준에까지 이걸 해줘야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까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이거 다시 한번 볼까요?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명확한 공동의 팀 목표. 명확한 공동의 팀 목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의견의 반영이었습니다. 경쟁보다도 조화와 협조의 분위기를 어떻게 하면 조성할 수 있을 것인가. 그 속에 있는 경쟁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조화와 협조할 수 있는 이 분위기를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 사실 이게 리더십이에요. 또 팀원들의 어떤 계속 말씀드렸지만 대기업이 원하는 인재상은 능력이 아니라 이제 인간관계, 친화력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속에서 어떻게 그런 친화력, 조화롭고 협조로운 분위기 속에서 그 팀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셀프 리더십을 통한 주인의식과 책임감, 주인의식과 책임감을 고양시킵니다. 그 다음에 팀의 성과에, 개인의 성과가 아니라 팀의 성과에 더 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사소통을 통해 갈등을 사정에 예방합니다. 의사소통. 그리고 리더 역량 강화. 리더 역량 강화를 통한 직장 분위기 쇄신. 그리고 비공식 의사결정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교육과 훈련을 더 재교육, 재훈련을 잘 시켜줘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교육과 재훈련 프로그램들. 그리고 정보 공유. 그리고 리더십 경영. 이러한 것들을 할 때 팀 플레이 향상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주 좋은 그 내용이에요. 팀 플레이 향상을 위해서 실제적인 어떤 방법들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직장 생활 아니더라도 학교 생활 중에서도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팀 플레이가 있을 때, 팀워크가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그런 거 좋은 것 같습니다. 자, 팀워크를 위한 역량 개발. 그럼 팀 플레이 촉진한 방법이 뭔가? 그래서 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한다. 둘째, 대화 시 나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셋째, 팀원의 동기부여에 결정적인 요소에 목록을 작성한다. 넷째, 각자 일할 때와 팀을 이루어 일할 때를 비교해본다.
다섯째,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의 특성을 파악한다. 자, 여기서 보시면요. 팀에 대한 각자의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 각자에게 맞는 역량, 각자에게 맞는 일을 분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항상 모든 일이 마찬가지인데 각 사람에게 맞는 적재적소에 그 일을 분배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의 능력이 똑같을 수 없고요. 모든 사람이 해낼 수 있는 일이 똑같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걸 잘 파악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사실 인사가 만사라고 하는 그 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모든 것이 사람을 세우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인데 그 사람을 세운다라고 하는 그것은 적재적소예요. 그 사람을 그 자리에 둔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만 하면 사실 살아날 수 있어요. 뭐 잘 잘하시죠. 그리고 대화 시에 나보다는 우리라는 표현을 많이 사용한다. 내가보다는 우리나라 사람 이런 잘 돼 있는 부분이고요. 우리랑 공동체를 더 강조한다 이 말이죠. 팀원의 동기부여에 결정적인 요소를 찾아 목록을 작성한다. 팀원의 동기부여에 결정적인 요소. 그러니까 그 사람 한 팀원들에 대해서 어떻게 동기부여할 것인가, 어떻게 동기부여 되는가, 이러한 그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그 목록을 작성해서 그 동기부여 되어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잘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각자 일할 때와 팀을 이루어 일할 때를 비교해 본다. 혼자 일할 때는 잘하는데 왜 팀은 안 좋지? 혼자 일할 때는 좀 약한 부분인데 왜 팀을 더 잘하네? 이러한 것들을 비교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높은 성과 내는 팀의 특성을 파악해 본다. 여러분, 리더십에 있어서 좋은 리더십을 가진 사람, 리더는요, 반드시 모델이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높은 성과를 내는 팀의 특성을 파악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 팀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성과를 내고 있지? 어떤 그런 지금 현재 높은 성과를 내고 있는 팀의 특성을 파악해서 그것과 우리의 것을 비교해 보는 겁니다. 저 팀은 잘 되고 있는데 우리 팀은 왜 안 되고 있지? 안 되고 있다면 왜 안 되고 있는 거지? 그런 것을 비교해서 우리의 약한 부분을 다시 강하게 하고 이런 우리 강점을 더 강화시키고 이러한 것들을 파악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델은요, 여러분 모델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팀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팀워크를 위한 어떤 역량 개발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이렇게 5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뭐 충분히 아신 내용이죠. 어렵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시간이 다 되었어요, 이미. 그래서 다음 부분. 자, 팀 타이스. 팀워크를 강화시키는 방법이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한다. 먼저 좋은 팀워크의 분위기를 조성한다.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팀원을 격려한다. 자신의 미래에 대하여 명확히 한다. 직원들을 격려한다. 자, 팀워크가 강화하는 방법으로 타이스 맨다는 거잖아요. 넥타이 할 때 타이스. 팀을 묶는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더 팀워크를 강화시킬 수 있느냐. 회사에 적합한 사람을 채용하는 거 말했죠. 요즘 회사는 점점 더 이 부분에 더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좋은 팀워크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게 팀원을 격려하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명확히 하고 직원들을 격려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팀이 바라는 것을 제공한다. 그리고 그린라이트 띵킹을 하도록 하고 팀워크에 대해서 칭찬을 해준다. 네, 끝났습니다.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네, 오늘 강의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